네. 오늘은 대한민국 770만 코인 개미 투자자의 안심 투자 환경 마련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 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 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투자자,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크게 4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양도세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에서의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고 또 NFT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정책 공약 발표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우리 현장의 기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희 김유성 기자님.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 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법적 테두리안에 부끄러는 순간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이 커질 수 있지만 시장 규제라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시장을 주식시장에 준해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게 좀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느냐, 아직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 그 가상자산 시장이 이게 특정 그 거래소 위주로 지금 독과점 형태로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나 정책 공약을 추후에 발표하실지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그 제도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과연 이 증권 투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이런 증권 거래를 그냥 개인 간에 자유롭게 하고 정부가 아무런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증권 투자 시장이 이런 식으로 크고 이런 왕성한 경제 발전을 우리가 목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어떤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믿고 이 시장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설정은 그렇게 돼야 하고, 가상자산이라는 것도 이제 투자자가 이미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770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계좌가 개설된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련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규제라면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고 가상자산에서의 행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은행과 연계된 이제 은행에다가 우리가 현금을 입금을 하고 거래소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계좌가 서로 연동이 돼서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은행들이 그 거래소하고 연계된 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독과점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거래소의 이 가상자산 거래에 인볼브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은행 전체의 공신력을 훼손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 대해서 그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개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채널의 이다희 기자님 먼저 질문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다입니다. 공약에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투자자들 피해가 발생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래소에서만 그 발행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 시장은 전적으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런 그 투자 위험이 좀 확실하게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이 가상자산의 거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옆에 아주경제 김세기 기자님. 지금부터 김세희 후보님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평소에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가상자산을 한때는 이것을 좀 불법적인 거, 좀 어떤 사기 아니냐 이런 식의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로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을 늘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에 대한 어떤 사용 가치라든지 또는 그 보통의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상자산은 이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좀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만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정할 거면은 그것이 왕성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주고 시장에서의 거래 규칙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거래의 왕성한 이런 왕성한 거래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님. 후보님 그러면 가상 자산에 대한 유예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어떤 1년간 시점?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 네네. 1년 유예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가상 자산 관련해서 최근에 픽툴이라고 이제 그 게임에서 번 돈을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낼 수 있는 네. 게임 산업에 네네. 대해서 정부가 좀 규제하는 방침이 있어서 네네. 업계랑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픽툴이를 적용한 게임 발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과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문제는 선정비, 후 과세.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신뢰 기반의 제도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정부가 아마 이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단계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기반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 진흥청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도 좀 더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지금 여기 양도소득세 5천만 원 면제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이 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그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P2E 문제는 그거는 이제 가상자산 차원보다도 게임의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시죠. 후보님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의 자율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 우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레버리지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허용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라서 그 레버리지 거래라고 하면은 저 차입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상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주식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금 폭넓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상자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요거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왕성하게 시장 활동이 움직이는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함께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뒤 이어서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이 또 예정이 돼 그래서 있습니다. 난 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두 분께서 좀 더 하시고. 원희룡 국무부장님, 김창현 부부장님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완되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계십니까? 있으신가요? 질문을 해주시면 예. 가상자산 거래소가 24시간 이상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그 규제나 이렇게 법 정비가 가능할런지. 지금 거래소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상자산에서 말하는 거래소라는 건 그 개별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가 이 기업 발행자, 투자자, 거래자들의 모든 거래들을 이 공적인 기관으로 하는 하나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거래소 개념은 저희가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매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규제가 도입되는 순간 사실 규제라는 어떤 악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점을 저희들은 매우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저희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하나씩 넓혀 나가되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가 선 규제하는 포지티브 허용한 것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금지한 것 내지는 의무를 부과한 것 외에는 자유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백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가상자산과 연결된 수많은 정보의 공시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널뛰기로 춤추고 그러면 정보의 일방적인 조작 내지는 정보의 제공 이게 난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확실히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 의견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가 거기에 담고 있는 제안한 프로젝트의 과연 실질적인 사용 가치라든가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전망들이 과연 실제 그 후에 진행 상황들이 어떠한지 화이트 페이퍼와 실제 그 후에 진행 상황이 페이퍼만 있지 그 후에는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는 사기성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증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 이게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 KY 이 정보에 대한 공시 기능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거래 단절로 인한 피해, 다음 사기성, 지난번에 그 보물선 인양 같은 이런 사기 코인들이 등장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과 함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 기금은 발행자들의 발행으로 인한 차익과 발행 수익과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로 인한 수익을 자율적으로 이걸 객출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자율기구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의무화하는 우선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와 은행 간의 현재 1:1 연계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창구 지도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와 은행 간에 이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는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과 이 거래 관계자들과 또 앞으로 이와 연결된 많은 정부 부처들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저희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해나가겠다. 대신 오늘은 큰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ICO도 IEO라는 형태로 일단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당 수익 또는 이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들에 대해서 당국의 감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등등에 대한 큰 방향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부연 설명까지 이제 마쳤으니까 이 정도로 오늘 오늘 이 정도로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